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여보라 불렀다가 생긴 일. 착하고 성실하지만 엄마 말에는 한없이 약한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남자. 생각만 해도 피곤하시죠? 더구나 시댁이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고 거의 매주 시어머니와 식사를 한다면 없던 스트레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고수하시는 60대 중반의 시어머니와 이제 결혼한 며느리의 갈등은 안 봐도 비디오죠.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시댁과의 관계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하는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와 민수는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1년간 하다가 결혼을 했다. 정말 배려심 많은 남편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지수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나 언제나 연애와 결혼 사이에는 큰 벽이 있는 법. 신혼집이 시댁과 불과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아파트라는 사실이 내내 찜찜했다. 그래도 따로 사는 거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 일주일간 직장 생활에 시달리다 주말에는 남편과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러 가고 싶었는데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시댁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낮잠도 자고 밀린 빨래와 청소도 하고 남편과 외식이나 가려고 했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할 수 없이 남편과 서둘러서 시댁으로 갔다. 지수는 실은 내색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상을 차리며 시어머니를 도와드렸다. 모두 자리에 앉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칭찬하는 말을 했다. 새아기가 함께하니 분위기가 더 화사해진 것 같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지수는 그런 말이 어색했지만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밥을 먹던 중 지수는 남편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발견하고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먹어봐. 민수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추면서 주변은 정적 상태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경직이 스쳤다. 아가, 지금 뭐라고 했니? 네. 그냥 여보가 이 반찬 좋아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돌을 씹은 것처럼 딱딱해졌다. 요즘 애들은 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런 말은 집에서 둘이 있을 때만 써야 예의 있는 거야. 주변 공기가 싸해지고 민수는 민망한 듯 입안에 음식을 씹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 엄마. 요즘은 다 그렇게 불러. 젊은 사람들 다 그래.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졌다는 거야. 집안 망신이지. 그런 호칭을 밥상머리에서 다 듣게 만들고. 지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멍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왜 자신이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지수의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눈물을 참으려는 감정이 가득했다.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냥 남편을 다정하게 불렀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형님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지수는 거실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도와주며 대화를 흘끗 듣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남편을 여보라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아나무인이지 뭐. 어머님도 참 그래도 요즘은 그런 거 이해해야죠. 난 못해. 난 그런 건 진짜 못 보겠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하다못해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도.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그릇을 닦았다. 또 눈물이 나려고 해서 지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시댁에서 인사를 하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침묵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런 지수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분위기를 띄우느라 애썼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좀 보수적이셔. 신경 쓰지 마. 나는 오늘 창피했어. 창피는 무슨, 다들 그런 일 있지. 엄마도 너 싫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정들려고 하는 거지. 그게 정이야? 나 오늘 내가 무슨 이상한 여자 된 기분이었어. 민수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시 지수는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걸어갔다. 뒤를 따라 걷는 민수는 어찌해야 할 줄 몰라 한숨을 내쉬었다. 일요일은 정말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쉬고 싶은 날이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지수 부부 집에 방문을 했다. 지수는 청소 중이었고 남편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하셨어? 아니, 안 그랬는데.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큰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지나가는 길에 반찬 좀 해서 왔어. 그런데 여긴 왜 이렇게 어두워? 침실 구조가 이래서 그런가? 지수는 속으로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침대 옆 조명 스탠드를 내려다보고 아니, 이런 거 부부 침실엔 이런 불빛 쓰면 안 돼. 기운이 다 빠져나가. 아니, 이건 뭐야? 촛불을 켜니? 저희는 그냥 따뜻한 분위기라서요. 촛불을 밤마다 켜면 기운이 없으니까 애도 안 생긴다. 침대 방향도 안 좋아. 내가 아는 분이 풍수 좀 보시는데. 그리고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내가 좀 바꿔놔.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민수는 난감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 지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사생활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불쾌함과 모욕감을 느끼며 말을 꾹꾹 삼키며 속으로만 외쳤다. 여긴 우리 부부 집이야. 왜 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다 간섭하지? 민수가 바꿔놓은 침대 방향에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시어머니는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다가 가셨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수야, 그때 너희 욕실 봤는데 속옷 세탁기 돌리는 거 따로 안 하니? 어머님, 그냥 분리해서 세탁기에. 아이고.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여자 속옷은 손으로 빨아야 해. 기운이 다 빠져나가. 아가씨들처럼 막 하면 안 돼. 지수는 모욕감과 어이없음, 그리고 참아야 하는 며느리의 현실 사이에서 말문이 막혔다. 그럼 내가 지금 더럽게 사는 거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퇴근을 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수가 민수에게 퉁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우리 집인데 왜 당신 엄마가 안방 침대 위치까지 간섭해? 그리고 오늘 전화해서 내 속옷 얘기까지 하셨어. 나 너무 불쾌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엄마가 너 싫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잘 살라고 그런 거지. 그럼 어머니가 뭐라 해도 나더러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지수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엄마 말도 다 일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너도 좀 고집 센 면 있잖아. 지수는 밥을 먹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예민하다고 해? 내가 고집이 세다고?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대화는 시작과 동시에 끝나고 말았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수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다. 형님 부부, 시누이 부부, 아이들, 외삼촌까지 약 10명이 넘게 모였다. 지수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돕고 미리 케이크와 선물까지 준비했다. 결혼 후 처음 드리는 생신 선물이라 엄청 신경 쓰면서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수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민수에게는 환하게 웃지만 지수에게는 눈치 주는 눈빛만 던졌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지수는 반찬을 나르다가 남편을 또 여보라고 불렀다.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날카롭게 뜨며 지수를 나무랬다. 아니, 너 아직도 그런 말버릇 못 고쳤니? 이렇게 사람 많은 자리에서 그 말투는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 그런 건 집에서 둘이 있을 때 하라니까. 체면이 있지.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다. 지수는 순간 굳어버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손끝까지 저려오는 것이었다. 지수는 순간 울먹이면서 말했다. 왜요? 제가 제 남편한테 다정하게 부른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여기가 시댁이면 전 평생 조신한 시녀처럼만 있어야 해요.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데 왜 혼이 나야 하죠? 제가 이 집 식모예요? 갑자기 식구들 분위기 싸해지고 놀란 민수는 지수를 붙잡으며 말했다. 지수야, 그만해. 다들 보고 있는데 식구들 앞에서 무슨 짓이야? 예의. 난 이 집에서 계속 예의만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의가 나한테 돌아온 적 있나요? 그래도 엄마한테 대드는 건 아니지. 엄마는 널 딸처럼 생각해서. 딸처럼요. 진짜 딸한테 속옷 세탁 방식 간섭하고 남편 호칭 문제로 망신을 줘요. 그건 가족도 어른도 아니에요. 그냥 타인한테 상처 주는 행동이에요. 민수는 지수 손을 잡고 자리를 피했다. 문 밖으로 나온 민수는 오히려 지수를 나무랬다.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어머니가 얼마나 무안하시겠어? 민수의 그 말에 지수는 폭발하고 말았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야? 내 편은 대체 언제 들어줄 건데? 어머님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사생활 간섭하고 모욕을 해도 당신은 늘 나더러 너무 예민하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만 하잖아. 당신 눈엔 난 그냥 예민한 여잔가 보네. 지수는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돌아온 민수도 화가 나 있는지 지수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그 일 이후로 둘은 며칠간 말도 없이 지냈다. 지수는 금요일 퇴근을 하자마자 친정으로 잠시 내려갔다. 민수는 퇴근해서 썰렁한 집에 들어오는 것이 이상했다. 혼자 먹는 저녁도 쓸쓸했고 소파에 누워 멍하니 TV만 켜놓고 있었다. 지수의 흔적이 가득한 거실이 너무 조용했다. 민수는 지수가 없다는 사실이 익숙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 보았다.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지수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 왜 난 그걸 이해 못했지? 항상 함께였던 침실에 혼자 누워있던 민수는 생각이 복잡했다. 침대 옆에 놓여있던 지수의 다이어리를 우연히 펼쳐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지난달 한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있었다. 이 집은 점점 내 공간이 아닌 것 같다. 나 혼자만 조심하고 나 혼자만 숨죽이고 산다. 분명 우리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민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친정으로 내려간 지수는 오랜만에 실컷 잠을 잤다. 지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멍한 상태로 핸드폰을 켰다 껐다만 반복하고 있었다. 민수에게서 연락은 하루에 한두 번 잘 도착했어? 밥은 먹었어? 지수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밥을 함께 먹으며 엄마가 물었다. 김서방이 전화 안 해? 했지. 근데 내가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 엄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말 못하는 건 내 상처가 그만큼 컸다는 증거야. 토요일 저녁 민수는 혼자 어머니 집으로 갔다. 혼자 들어오는 민수를 보며 어머니가 물었다. 왜 혼자 오는 거냐? 친정에 좀 갔어요.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무안하게 해놓고 그 애는 전화 한 통 없더구나. 살다 내가 별일을 다 본다. 나도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엄마, 지수는 내 아내예요.
지금 저한텐 지수가 가장 중요해요. 언제나 고분고분한 아들이 그런 말을 하자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쳐다보았다. 엄마, 그동안 지수가 혼자 너무 많이 참았어요. 엄마는 지수한테 정 주고 싶어서 한 말이겠지만 그건 지수한테 상처였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니? 아니요. 그냥 이제 우리 부부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주세요. 이제는 제가 엄마 아들이기 전에 지수의 남편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이 그저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작은 한숨이 내쉬어졌다. 어머니는 속으로 어리기만 하던 아들이 이제 다 컸네. 그래. 저 말이 틀리지는 않다. 민수는 오늘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왔다. 일요일 저녁 늦게서야 지수가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낮에 작은 꽃다발을 사왔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지도 썼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에게 무슨 말을 해야 지수 마음이 예전처럼 돌아올까? 민수는 지수에게 꽃다발과 편지를 내밀었다. 지수는 놀란 듯 짧게요.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며 민수를 쳐다보았다. 이건 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이야?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두 사람은 커피를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았다. 지수는 눈을 피하고 민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날 너 울던 얼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나는 그냥 평범한 말싸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넌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거였더라. 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나는 항상 우리가 한 팀이라고 믿었어. 근데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 싸우고 있더라.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고 나는 항상 외로웠어. 맞아. 나도 알아. 엄마 말이 옳은 줄만 알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미안해. 당신 말 맞아. 내가 항상 엄마 편만 들었어. 앞으로는 우리 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 민수는 지수를 껴안고 다독여 주었다. 지수는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내가 다시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믿지 마.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내가 너 편이라는 걸, 진짜 가족이 되겠다는 걸.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그제서야 다쳤던 마음이 풀린 것만 같았다. 당신한테 그 말 듣기를 정말 기다렸어. 둘은 서로 껴안고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생신날 이후 불편한 가족 분위기를 떠올렸다. 며느리는 사라진 후 한 번도 연락이 없고 아들은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다. 주변 친척들도 요즘은 그러면 안 돼. 며느리가 너무 속상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즘 애들이 참 유난스러워서 그렇지.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예의를 안 지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다들 여보 당신 편하게 부르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자신의 20대 시절이 떠올랐다.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한 번도 울음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참는 게 당연했지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 내가 며느리한테 요즘 말로 꼰대짓을 한 건가? 그래 사이좋게 사는 것을 칭찬하고 예뻐해줘야지. 그러게. 며느리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지. 그걸 왜 이제야 인정하려고 하니? 이 늙은이가 어머니는 마음이 착잡해졌다. 지수와 민수는 잠시나마 소원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 간단한 검사를 하는 일이지만 민수는 걱정스러워 지수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가 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병원에 계셔. 혹시 퇴근하고 한 번만 가줄 수 있어?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문을 열지 못했지만 민수의 부탁에 퇴근하고 가보기로 했다.
퇴근 후 지수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책을 보다가 지수를 보고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다. 잠시 정적. 어색한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색은 괜찮으시네요.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지수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퇴근하고 오는 길이냐? 내가 갑자기 아프니까 내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라. 이상도 하지. 지수는 말없이 챙겨온 물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물병을 가지고 나가서 생수를 받아서 들어와 컵에 물을 따랐다. 시어머니는 컵을 받으며 손이 잠시 지수의 손등에 닿았다. 그 손길은 처음으로 부드러웠다. 시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 그날 내가 좀 심했지? 나도 처음 시집 와서 그렇게 살아서 그게 당연한 건 줄만 알았다.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구나. 저도 어머님 마음 모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자꾸 제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날 내가 너무했지. 나는 너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말로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너를 그냥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야. 지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한다. 저도 어머니한테 큰 소리 쳐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시집살이 하면서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더라. 미안하다, 아가. 지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눈빛 속엔 따뜻한 눈물이 고여 있다. 민수 옆에 있는 내가 항상 참 따뜻해 보여서 나는 정말 좋다. 지수도 눈물을 흘리고 시어머니도 울먹이며 잠시나마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검사 몇 개를 마치고 퇴원을 하셨다. 민수와 지수는 함께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갔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자. 너 여보라고 해도 아무 말 안 할게.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다. 대신 민수가 설거지는 하게 만들어. 지수와 민수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엔 지난 시간을 이해하고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토요일 저녁 준비를 하러 민수와 지수는 일찍 시댁으로 갔다. 지수와 민수가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흔쾌히 허락을 했다. 민수가 장난스럽게 여보 간장 어딨어? 라고 물어보자 지수가 웃으며 제일 아래 서랍장에 라고 답을 했다. 그 장면을 시어머니가 살짝 문틈으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저렇게 다정하게 보기 좋은 것을 늙은이가 주책이었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너무 늦게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길을 찾아옵니다. 서로를 향해 한 발만 다가가면 그때부터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혼자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